얘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고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 진짜 DBM에서 하면서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떠오르는 대로 뭐 생각을 하시던 대답을 하시던 해주시면 되고, 제 방식을 좀 잘 흉내내려고 해보셔야 합니다, 얘는. 일단은 첫 번째 거 먼저 어떻게 하면 되지? 수업 데이터베이스에 if exist A5 하면 되겠지? 그리고 create까지 create 데이터베이스 뭐 A5 use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죠. 이거는 계속 붙어 다닌다고 보시면 되고 끝날 때까지. 요게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기억나죠? 이러면은 이제 계속 겹치면은 에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최대한 에러 안 나는 선에서 부서 테이블을 생성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reate 테이블 ept 하면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뭘 만들지? 네, 진짜 가끔 보는 건데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러면 뭐가 이상한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이전에 테이블 해가지고 아티클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여기서는 필드로 뭐가 들어갔죠? 아이디랑 데이트랑 업데이트 데이트랑 뭐 타이틀이랑 바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 근데 지금 왼쪽 것처럼 하는 이런 방식은 뭐냐면 여기다가 아티클 1, 아티클 2, 아티클 3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애초에 별로 좋지 않은 게 되는 거지. 이게 좀 감이 안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다뤄봤던 데이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인서트를 하려고 해. 그럼 전제 조건이 뭐야? 내가 인서트를 한 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테이블을 일단 만들어야 되죠. 테이블을 짜야 하는 상황이야, 지금. 그럼 나는 뭘 만든다는 거야, 결국에는? 테이블을 짠다. 얘는 뭘 설정을 하겠다는 거지? 시트명이 뭐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그지? 여기다가 컬럼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잖아요. 뭐 타이틀이랑 이렇게 해놨잖아.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요게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인 거지. 내가 인서트를 한 줄 해. 그러면은 여기에 뭐 1, 뭐 레지스트리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있고, 타이틀, 뭐 제목 있고, 내용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거 만드는 게 뭐야, 이게? 이게 테이블 만드는 행위인 거고,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넣는 게 인서트 한 번씩 하는 거고, 그지?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어떤 식으로 짜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러고 있는 거야. 즉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면 홍보 기획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컬럼 만들기인데, 즉 이 줄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홍보 기획 컬럼 하나씩 이렇게 넣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그럼 이 아래에는 인서트 뭐 할 건데?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홍보에 대한 사원을 이렇게 넣는다, 아직이지 이건. 그러니까 제대로 짜려면은 부서명에 홍보 기획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얘네랑 동급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네임 정도만 해도 되는 거지. 왜 네임만 했을까? 테이블명이 DPT잖아요. 디파트먼트란 말이야. 테이블명이랑 네임이랑 같이 엮어서 하면은 부서명이 되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문맥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부서 이름이잖아요. 문맥에 맞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는. 그리고 하나 더, 아이디랑 registry date는 얘는 무조건 있다고 보면 돼요. 모든 테이블에 int 10 정도 unsigned .dar auto increment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uto increment는 프라이머리 키만 걸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 한 줄에다가 다 선언을 해줘도 되지만 여기다가 따로 프라이머리 키로 아이디를 쓰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date, time, 날 디파트먼트 아이디 하면은 부서 번호가 될 거고, 디파트먼트 레지스트리 데이트 하면은 뭐 부서 생긴 날 정도 되겠지.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얘네 두 개는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테이블에. 그래야 관리자로서 얘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 create 테이블 해가지고 emp 하면 되죠. emp는 employee, 즉 사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러면 좀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테이블에는 공통사항들을 묶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어차피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며. 얘는 일단 넣어놓고, 그러니까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집어넣을 칸을 뚫어 놓는 게 맞아요 지금은. 테이블 짜는 행위 요걸 잘해야 돼 지금은. 넣는 거 인서트는 뭐 어차피 나중 얘기야. 이걸 잘해야 돼. 얘를 잘해야 돼. 이게 아니다 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라고 해야 돼? 난 여기서 네임이 필요할 것 같아. 왜? 뭐 보고 알았을까? 얘네들 이름 넣어야 되잖아요. 그지? 여기서도 네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홍보부서, 기획부서라는 부서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임이 필요하다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걸로 되냐? 그게 아니죠. 얘 이거 빼먹었네? 뭐가 더 필요하지? 그지? 어떤 부서에 속한 놈인지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DE, PT, 네임 이게 필요할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제약 조건 같은 거 더 추가해 줄 게 없나? 어차피 아이디는 둘 다 프라이머리 키라서 이거 하나씩만 가지면 될 거고, 유니크랑 뭐 낱널 이런 거는 자동으로 붙을 거고, 아이디는 유일해야 되는 게 맞고요. 중복 금지도 맞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중복 금지랑 뭐 유일이랑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애는 지워줘도 되는 게 맞아. 낱널 같은 애. 어차피 프라이머리 키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신에 웬만하면 더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레지스트리 데이트는 유니크여야 되나? 얘는 굳이? 네임 같은 거는요? 부서명 같은 거는? 부서명이 유니크여야 되나? 얘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뭐 기획 1, 기획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그냥 기획이라고 쳐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요? 얘는 유니크여야 되나? 사원명. 유니크여도 돼요. 그럼 얘기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사원명인데 유니크여도 되지? 사원명이 유니크란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동명이인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도 실제로 저렇게 써. 요게 내 사원명이야. 내가 갱신하면서 이거 번호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이거. 실제로 난 로그인 이렇게 5번이라고 붙여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전에 4명이 있다는 거야, 이거. 이러면은 유니크한 거잖아요? 이름은 똑같아도. 그지? 이거는 해당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요. 이런 사원명 같은 거니까 어떤 이름을 다룰 때 이거 뭐 겹치면 안 돼요, 돼요를 해달라고 할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GPT 네임? 얘는 유니크여도 되나? 유니크면 이렇게 하면 겹쳐서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럼 안 되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경우랑 꼭 해야 되는 경우랑 좀 애매한 경우랑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니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칼럼 같은 걸 봤을 때 제약 조건 같은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아무튼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직 안 끝났지. 왜냐면 추가를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nsert into dpt에다가 set registry date는 now 하면 되고, 또 name을 홍보라고 하면 될 거고요. 얘를 복사해서 기획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그지? 이렇게 해서 2개 넣어주면 될 거고, 얘는 insert into emp residate는 now, 그리고 name은 뭐라 해야 돼? 홍길동 해야 되는 거고, 또 dpt name이 홍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사원에 대해서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니까 얘가 홍보 기획이네. 이렇게 있는 거네, 그러면. 그지? 이렇게 넣으면은 일단 3개 또 들어갈 거고. 근데 이쯤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서트 하는 방식 있죠, 이거. 이게 정답이 아니야, 사실. 그 인서트 하는 법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셋 해가지고 values로 시작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서트 하는 방식은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야, 이건. 일단은 순차적으로 좀 편하기 위해서
이만큼 이게 하나하나 다 써놓고 나서 한 번에 쭉 실행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10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까보는 거지. 이렇게 하나랑 select all from EMP 하나랑 그리고 얘네들도 있으면 좋아. DSC EPT 하나랑 DSC EMP 하나랑 이거 디스크라이브잖아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그래서 혼자 연습할 때는 여기까지 그냥 쭉 한 번에 다 써놓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실행해버리면은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셀렉트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걸 좀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뭐 어쨌든 이제 테이블 구조도 잘 짜졌고 인서트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랑 이렇게랑 그리고 DPT랑 EMP랑 했을 때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돼요. 혼자 쌌을 때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좀 더 중요하긴 하지. 왜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됐으면 애초에 인서트 행위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까보면은 제가 제공하는 또는 제시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 시나리오에 대한 판을 먼저 좀 짤 수 있어야 돼. 애초에. 그 밑에 있는 얘네들은 시나리오고요. 이런 판을 혼자 힘으로 못 짜면은 테스트도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시나리오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근데 여기까지 하다 망했어. 그러면은 그냥 애초에 판을 갈아엎으세요. 이렇게. 바로 올라와서 실행만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 유니크 섞어서 해보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했을 때 시나리오에 이상이 없는가 그런 거 보면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해야 돼.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홍보를 마케팅으로. 홍보를 마케팅으로 해달라면? 아, 참, 참고로 내가 만약에 이거 유니크한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유니크를 이렇게 박지 마시고 웬만하면 기존 판은 냅두고 새로 한번 이제 수정하는 판을 한번 새로 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만약에 저 DPT의 네임에 유니크를 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알터 테이블 DPT modify 컬럼 네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타입 그대로 써주고 연달 그대로 써주고 유니크로 변경을 하겠다까지.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넣지 마시고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씩 섞어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판을 짤 때 다시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럼 뭐 이상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없지. 일단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유니트는. 그리고 저는 보통 여기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놔 진짜 그냥. 그래서 이 위쪽은 세팅을 의미하는 거고 이 아래쪽부터가 진짜 문제풀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걸 가지고서 이 아래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은 내 눈에 지금 이것만 보여. 이 문구만 보여.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력 자체가 아예 없대. 그럼 내가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해야 된대. 그러면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저는 여기 한 페이지에 다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제공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없다고 치는 거야, 지금. 이미 저는 판을 다 짜놨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일 거예요. 지금이야 연습이라서 내가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게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PPT가 있다는 거랑 EMP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난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show tables 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거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왜일까? 이게 뭐 어딜 말하는 건지 난 몰라. 그러면은 일단 한번 까봐서 얘가 어디에 써져 있는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DPT 까보니까 여기 홍보가 있어. 얘를 마케팅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죠. 근데 마찬가지로 EMP를 까봤더니 여기도 홍보가 있어. 그럼 여기도 바꿔야 된다는 뜻 아니야. 그지? 이거 꼭 막 무슨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이 문제를 마주쳤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을 해달래. 일단 여기까지 준비만 해놓고 좀 이어서 할 건데 보자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테이블이 몇 개예요 지금? 두 개 있죠. 하나는 DPT고 하나는 EMP란 말이야. DPT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이게 EMP지. DPT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DPT가 총 3개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EMP가 총 3명 있는 거잖아. DPT는 2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ID랑 레지데이트랑 네임이랑 DPT 네임이랑 이렇게 있지. 뭘 뜻하는 거냐면은 얘가 이제 ID 컬럼이 있을 거고 레지스트리 데이트 있을 거고 네임 있고요. EMP도 마찬가지로 ID 있고 레지스트리 데이트 있고 여기에 네임 있고 여기에 DPT 네임 있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문맥상 읽어보면은 부서의 ID, 부서의 뭐 생성 날짜, 부서의 이름, 얘는 사원명, 사원 번호, 얘는 뭐 입사일 정도 되겠지 그러면, 그지? 네임은 사원명이 될 거고, 얘는 해당 사원의 부서 이름 정도가 될 거예요, 맞죠? 여기에는 1번, 2번 있고, DPT 까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레지데이트 이렇게 써 있고, 여기 홍보 있고, 기획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1, 2, 3 써 있고 날짜는 뭐 그때그때 계속 달라질 거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홍길동 이름이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얘가 홍보 기획인가? 맞죠?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우리 테이블 상태예요. 그러면 당장 내가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할래 라고 하면은 난 어딜 건드려야 돼? 어떤 쿼리를 날려야 이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인 거예요. 이 아래부터는 어떤 쿼리를 날려야 되지? 여기 있는 거 바꿔야 되지 일단. 또 여기 있는 거 바꿔야 되죠. 이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은 뭐 당장이야 뭐 크게 티가 안 나겠지만 이건 좀 나중에
크게 티가 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특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바꾸셔야 되고요. 하신 분들은 뭐 쉬셔도 되고,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바꿔 놓으세요. 얘를. 힌트는 여기 위에다가 띄워놨어요.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좀 이따가 합시다. 자, 이제 보세요. 이거 딱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쿼리들을 막 쓸 건데, 그러니까 의도를 좀 잘 보세요. 얘도. 일단 내가 지금 바꿔야 되는 게 얘죠, 얘. 일단 얘만 좀 손대보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코드를? 여기다가 update dpt에 set name을 마케팅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 마케팅 where name이 홍보이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죠? 맞죠? 이 테이블에 네임에 홍보인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수정해 보면은 실제로 바뀌었어요. 얘는 부서명이 바뀐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긴 안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마케팅으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난 손을 한 번 더 대야 되는 거죠. 얘를 EMP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잠깐만, EMP. 아, 얘는 좀 달라져야겠지? DPT 네임이어야 되지? 얘는 이게 필요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EMP에 있는 홍보도 마케팅으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잖아. 이거 말고 방법이 또 있나?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쿼리. 웨어를 했을 때 홍보를 네임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뭐 이런 거 되잖아. 네임이 그런 것도 되긴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도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게 얘겠죠. 왜? 이게 좀 더 직관적이잖아. 요거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걸 바꾸겠다는 건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 사실. 그죠? 요거는 제외하고 결국에는 나는 홍보 부서를 마케팅 부서로 이름을 바꿨어요. 양쪽 테이블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됐어. 근데 이거는 좀 일일이 바꿔준 방식인 거지. 와가지고 사장이 와가지고 야 이거 다시 원상복구 시켜 라고 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줘야 이 두 개가 실행되는 걸 봤을 때 홍보가 다시 살아났어. 마케팅에서 홍보로 다시 바뀐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손을 대준 부분은 어디랑 어디야? 여기랑 여기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지? 왜냐면 내가 연결을 이렇게 시켜놨잖아 지금. 그지? 이게 되게 단편적인 예시인데 이 회사의 부서가 50개가 있고요. 사원이 막 5만 명 이렇게 있대.
그러면은 내가 손대야 되는 부분은 이게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어. 사실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각각 그 테이블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되는 건데 어, 이 부서라는 테이블과 엮여있는 테이블이 EMP 말고 다른 게 엄청 많대. 만약에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여러 번 해야 돼 라는 단점이 있죠. 이 자체를 되게 많이 늘려 나가야 돼. 너무 불편해.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뭐 배송 테이블, 뭐 창고 테이블, 또 뭐가 있을까? 주문 테이블 뭐 이런 거 전부 다 부서 번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사장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야. 야, 홍보 마케팅으로 바꿔 하면은 그 한마디에 나는 얘를 엄청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어. 다시 원상복구 시켜 하면은 또 써야 돼 이걸. 근데 너무 귀찮아서 안 되겠어. 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딱 이 상태에서는 손대야 되는 부분이 두 군데밖에 없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바꿔야 되는 상황은 똑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의도는 똑같아. 홍보를 마케팅으로 고치고 싶어. 이거예요. 단순히 지금 상황이 홍보 부서를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상황인 건데, 어,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얘만 마케팅으로 고치면은 나머지 테이블에는 손을 안 대고 싶어. 그럼 뭐가 제일 좋은 상황일까? 어떤 식으로 이 시나리오를 풀어야지 제일 좋은 상태가 될까? 지금 문제점이 뭐야? 내가 진짜 찐으로 바꿔야 되는 거는 얘죠, 사실. 근데 얘랑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잖아. 지금 여기도 손 대야 되고 여기도 손을 대야 된다며. 이 상황에서 이런 변경 사항을 넣고 싶은데 다른 데는 손대기 싫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어가지고 제가 제안하는 시나리오는 이래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야,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꿔라고 했어요. 사장이 와가지고. 그럼 난 어디만 손대면 돼? 여기만 손대면 되죠. 그럼 문제 해결 아니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겨요. 이렇게 하면.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원래 여기 이렇게 이 테이블만 봐서 얘가 어떤 부서고 얘가 어떤 부서고 얘가 어떤 부서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있었죠. 여기 옆에 써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 바꾸기 싫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걸 지워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야? 얘가 어느 소속인지를 몰라. 그러면은 부서명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보의 누락으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문제 해결은 된 거야. 아까 전에 내 의도가 뭐였냐면은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꾸자. 근데 난 여러 군데 손대기 싫다. 그럼 된 거잖아, 일단. 여기 있는 이 DPT 네임이 되게 흔한 속성이라고 해보자고. 테이블이 엄청 많아. 테이블이 엄청 많아가지고 원래는 이 DPT 네임이라는 속성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다 지웠어. 아 그냥 귀찮아. 이거 업데이트 따로 찾아가서 해주기 싫어 라는 이유로. 그러면은 나는 진짜로 이거 변경할 때 이거 딱 하나만 손대면 되는 건데 나머지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보의 누락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방법은 좀 별로인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테이블 하나에 좀 많은 양의 정보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어디에 누가 뭐 어떻게 속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상태는 딱 이 상태야. 여기 있는 DPT 네임을 없앤 것까진 좋아. 근데 정보의 누락이 발생되는 건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추가? 하면 똑같잖아 그럼. 여기다가 다시 DPT 네임을 추가해요. 이렇게. 여기다 DPT 네임 하면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DPT ID를 추가하면 돼요. 이게 해결 방법이야. 그럼 난 여기다 뭐라 쓰면 돼? 1번 얘는 이게 1번 얘는 2번 쓰면 끝이야. 잘 생각해보세요. 똑같아요 상황은. 야 홍보 마케팅으로 바꿔 하면 난 어디만 손대면 돼요? 여기만 손대면 되죠. 여기는 이거 냅둬도 되잖아. 왜 냅둬도 되지? 어차피 이 아이디는 부서마다 하나씩 갖고 있을 건데 그럼 얘가 어느 소속인지는 아이디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정보의 누락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게? 정보의 누락은 아닌 것 같아. 왜? 실제로 나는 얘만 봐도 이제 얘가 어느 소속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얘 1번 부서 소속이야. 얘 1번 부서 소속이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1번 부서는 어디를 보면 돼요? 여길 보면 또 나오잖아. 여길 보면 아 얘는 홍보 부서구나. 얘는 마케팅 부서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상황은 완전히 똑같아요. 대신에 처리해야 되는 방식이 좀 달라졌죠. 이러면. 처리해야 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은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금 전에 일부러 여기 얘가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있어요를 말을 했는데 진짜 알 수 있어요 이거? 이 테이블만 봐서 홍길동이 지금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있어? 좀 모자르지 않아요? 딱 얘만 봐서는 뭐까지 알 수 있냐면은 아 얘랑 같은 부서다 까지만 알 수 있어요. 얘는 나머지 두 명이랑은 다른 부서다. 맞죠? 얘랑 같은 부서 사람이네 랑 얘가 좀 다른 부서 사람이다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모르는 거는 1번 부서보다 뭔지 몰라. 2번 부서 뭔지 몰라. 그건 어딜 봐야 돼? 여길 봐야 돼. 그래서 한 번 엮어줘야 된다가 나와요. 이때부터는. 대신에 엮는 기준은 아이디끼리 엮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GPT 네임이라서 얘네랑 직접적으로 엮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지는 게 많은 거야. 얘만 봐서 원래 다 해결이 됐었는데 부서명이 다 써 있었으니까 근데 너무 손을 많이 대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아이디로 바꿔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긴 거야? 다른 테이블을 참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사장이 이제 말하는 거야. 야, 사원 리스트 좀 가져와봐 라고 해서 내가 얘를 뽑아다가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사장은 이게 뭔지 알아? 를 생각을 해보면은 잘 몰라. 내가 야, 너 사원 리스트 가져와봐 하면은 이렇게 뽑아다 줘야 돼 이제. 상황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이 더해지는 꼴을 하나 상정할 수 있어야 된다 뜻이에요. 얘네들이 엮여야 돼. 그러니까 보통 임명록이라고 하는 그 사원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DPT 네임으로 쓰면은 이거 당장 보여주기엔 좋아. 그냥 이거 뽑아다가 주면은 아 얘 어느 부서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뭔가 누가 요청을 하면은 그냥 두 개 다 갖다 줘 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압도적으로 좋은 방식이에요. 얘가 보여주는 정보가 부족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가 주는 정보가 다른 테이블 참고하면은 정확한 정보 알 수 있어.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쓰는 1, 2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이 약간 단서처럼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을 때, 이 더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냥 엮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이걸 기준으로 단서를 잡았을 때 얘네들은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엮어주는 행위 있죠, 요거. 얘를 조인이라고 해요. 찾아봤을 거예요, 아까 그 MySQL 이너 조인 해가지고. 이 엮어주는 행위 자체를 조인이라고 하고요. 이 엮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더라? 이 테이블끼리 더해줘야 되는 이유. 테이블끼리 조인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얘만 봐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적어졌어. 다른 테이블을 참고해야 돼가 이유죠.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만 딱 놓고 봐서는 내가 모르는 정보가 생겼어가 문제점이죠, 이때는. 근데 얘를 옆에 같이 놓고 보면은 이제 알 것 같아 하면은 조인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할 거는 원래 DPT 네임이었잖아요. DPT 네임을 ID로 바꾸겠다. 그럼 테이블 구조가 먼저 변경이 돼야겠죠? 어떻게 하면 되지? 알터 테이블 EMP 바꿔야지. 그지? add 컬럼 하면 되지 않을까? add 컬럼 DE ID int 10 unsigned 닷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뭘 추가한 거야? 얘가 추가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dpt 네임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그림 그리느라 뺐지만 아직 남아 있는 거고 오른쪽에 dpt id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select all from emp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한 정보를 넣으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왜 얘는 0이지? 얘는 나중에 들어온 컬럼이라서 내가 값을 따로 넣어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하면 되는 거야? 이미 들어있는 정보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update emp set dpt는 1. 뭘? dpt는 1이 아니라 dpt id는 1이지. dpt id는 1. 왜요? dpt 네임이 홍보인 거를 1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1번으로 들어가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dpt id를 2번으로 뭐를?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dpt id를 2번으로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뭘 하면 되는 거지? 그지? dpt 네임이 지워져야지. 얘가 지워져야 얘랑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워요, 얘는? 이 열 자체를 날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어떻게 날리지? 일단 테이블 구조 변경이니까 알터 테이블 어떤 테이블? emp 테이블에 대해서 구조를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는 했던 거 같은데? drop 컬럼 dept 네임에 대해서 이건 뭐 타입 써주고 자시고 할 그게 없죠. 왜냐면 지워질 놈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상태랑 같아졌네요.
그지? 요 중간에 add 컬럼인지 뭐 modify 컬럼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신에 어 drop인지 delete인지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냥 그때그때 찾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랑 완전히 똑같아진 거야. 그죠? 이렇게 DPT랑 EMP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 상태랑 이 상태랑 같아진 거야. 맞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아까 같은 일이 또 벌어진대. 야, 홍보 부서를 마케팅으로 고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고쳐졌죠. 여기는 손댈 필요 있나? 없어요. 어차피 1번 부서의 본질은 같아.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치? 일단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엮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다시 마케팅을 홍보로 좀 바꿔놓고 홍보부서랑 기획부서 있는 거고 사원 3명 있는 거고 각각 아이디로 연결시켜 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익명록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좀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원래는 얘만 봤을 때는 이제 완전한 사원 리스트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므로 얘랑 같이 봐야 돼. 그쵸? 그래서 보세요. 그냥 내가 여기다가 이거 임명록이에요라고 해서 갖다 줬어. 요 밑에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이거를 줬대. 그러면은 사장은 뭐라고 말할까? 얘만 딱 보고서 이거 뭔데? 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GPT 여기 보시면 돼요를 내가 말을 했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서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매칭시키면 돼요를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준 거야 내가. select all from dpt 하시고요. where id는 1 하면은 얘는 1번 부서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정말로 부서명만 나와요. 1번 부서에 대해서 또 2번 부서에 대해서 부서명만 나와요 하면은 이제 뭐라 하겠죠 저쪽에서는.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 얘가 정보가 누락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법을 알려준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내 선에서 얘네들을 잘 섞어서 줘야 돼. 내가 섞어서 줘야 되는데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딱 멈추세요. 여기서 딱 멈추시고요. 요 위에 있지. 이거 뭐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만들고 바꾸고 넣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해. 이 뒤로부터가 약간 엮는 거 연습이거든요. 아, 그럼 내가 엮어서 보여드릴게요를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이제. select all from을 하려고 봤더니 내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테이블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EMP랑 DPT를 이렇게 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얘가 어떻게 되지 지금? 데이터를 잘 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얘가. 이게 좀 이상한 데이터 아니야? 그죠? 애초에 지금 왜 6개나 나와? 이 총 개수가 6개잖아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얘도 괜찮은 것 같아. 얘도 괜찮은 것 같아. 인 건데, 뒤에 보면은 이게 얘기가 좀 이상해져. 1번이 홍보가 맞아. 1번 홍보가 맞아. 2번이 홍보인가? 하면은 이 한 행에 대해서, 지금 이 한 행에 대해서, 또 이 한 행에 대해서 얘기가 좀 이상해져요. 그지? 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무식하게 합쳐서 그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엮은 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엮은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총 6개가 나오는 거야, 그냥.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엮은 거라고, 이건. 이해돼요, 이거? 근데 이렇게 엮는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잘못된 정보도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대책 없이 엮어버렸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더하기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얘는 그냥 EMP고요. 여기 이 부분은 보면은 이 부분은 그냥 DPT야.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반으로 가르면 돼. 얘를 순서를 바꾼다. 그러면 그냥 뒤집혀서 나오는 게 다예요, 이때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건 지금 쓸데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emp.올 할 거고요. dpt.올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emp랑 dpt를 순서대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러면 바뀌었어요, 뭐가? 이러면 아까 전이랑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이때는 이때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봐야 되는 테이블이 2개라서 2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맞죠? 문법상 문제가 없는 거야 이때는. 근데 얘네들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써주면은 얘랑 얘랑 조인할 거예요 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조인하면, 조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더하는 행위가 조인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똑같아. 방금 전에 내가 여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EMP고 여기 DPT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하나도 없이 그냥 똑같은 거야 이건. 여기에 그냥 쉼표로 구분해서 해주나, 여기 from이랑 inner join 해가지고 이렇게 2개로 나누나 똑같아요 결과가. 대신에 이런 건 할 수 있지. 이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emp.or이지. 여기서 dpt name을 쉼표로 붙였다는 거는 이거 빼고 얘만 보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가능하지. 이렇게. 그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써주면은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봤어요? 얘를 빼고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와. 이 부분이. 근데 얘를 넣고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 역할은 뭘까요? 이게 뭐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뭐지? 여기 보이는 것들. 컬럼명이죠. 컬럼명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변화를 준 거죠. 이거는 엘리어싱이라고 해가지고 컬럼명을 이제 별명을 붙여주는 거야. 컬럼명에다가. 대신에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보면은 DPT 보면은 네임이 있고요. EMP 보면 네임이랑 DPT 아이디 있거든.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볼 때만 살짝 바꿔서 보여줘 라는 거예요.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엘리어싱. 이거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또 가를 수 있지. 여기 emp.or이죠.
여기는 뭐야? DPT의 네임이죠. 근데 내가 진짜로 봐야 되는 건 얘만 봐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뭐 아이디든 뭐야 뭐 레지스트리 데이트든 나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엮은 거예요. 더 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 왜? 아직도 지금 얘는 이러고 엮고 있잖아요. 이렇게 엮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개나 나오지. 붙여주긴 붙여줬는데 이걸 싹 다 날리고 얘만 다시 어디야? 어 그지 얘랑 얘가 EMP니까 얘랑 요것만 오른쪽에 떼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붙은 것 같진 않아. 의미가 없는 조인이죠 이러면.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기준이 아까 뭐더라? 얘네랑 얘랑 비교해가지고 같은 애들끼리만 엮어줘야지 제대로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EMP 쪽에 DPT ID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나서 시선을 DPT 쪽으로 돌려. 그럼 난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길 봐야 되는 거잖아요. DPT ID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같을 때만 이걸 그냥 글로 표현을 해보면 DEPT의 ID랑 여기서는 EMP의 DPT ID랑 같을 때만 이 조인이란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on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이 있지 요거. DEPT의 ID랑 EMP의 DEPT ID랑 같을 때만 엮어서 보여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조건이야. 엮는 조건. 그럼 내가 진짜로 딱 매칭을 시켜야 되는 애들끼리만 묶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는 건 의미가 없어 사실.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엮는 거니까. 엮어야 되는 기준까지 알려줘야 똑바로 나온다.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끼리만 엮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번이고 요게 3번이야. 이러면 이상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게 맞죠? 똑바로 만들려면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 온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한다. 대신에 얘를 조금 더 가공을 해보자면 EMP.올 해버리면은 내가 여기다가 뭐 엘리어싱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건 뭘까? 사원 번호쯤 되겠지? 또 EMP.registry date 같은 경우에는 엘리어싱 하면 뭐가 돼? 입사일 정도가 되겠지? 또 EMP.name은 사원명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DPT ID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면 제일 깔끔한 거 아니야? 그쵸. 이러면은 처음에 봤던 그 EMP 테이블에서 좀 더 개선이 된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인명록을 뽑아내려면은 나는 테이블 총 2개를 봤어야 된다가 되는 거고요. 엘리어싱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좀 더 가공할 수가 있죠. 야 임마 이거 입사일에서 시간 같은 건 난 별로 안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장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 이거 시간 날려. 시간 날려서 다시 가져와. 라고 하면 요거를 그 왜 서브스트링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잘라냈던 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뭐야? 데이트 함수거든요. 이거 데이트 함수에 인자를 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바뀌어. 시간이 날라가요. 데이트만 구해와. 뭐 섭스트링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잘라버려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야, 이거 기준이 사원 번호로 뭐 사원 번호로 오름차순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부서명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와 라고 하면은 오더 바이, 이게 정렬이잖아요. 정렬 기준이 뭐라고 지금? 부서명이어야 돼. 이때는 GPT 네임이 아니야. 여기 보이는 걸 기준으로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얘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쓰면 어센딩, 뭐지? 변화 있어요? 이게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별로 안 중요해. 지금 변화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 DESC 하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 홍보, 기획, 부서명. 아, 부서명이 지금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면 DESC 의미 있어요? 없죠. 이렇게 하면 바뀌죠. 이게 가나다 순일 거거든. 지금 여기 보면 기억이랑 TS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올라오는 게 맞지. 근데 내가 이걸 뺐어. 그럼 디폴트는 뭐예요? 디폴트는 어센딩이지. 난 지금 어센딩에서 뺐는데 지금 결과가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얘를 좀 보기 좋게 가공하는 거, 얘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엮었어요 해서 주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거지,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본이 바뀐 게 있어요. 원본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원본은 그냥 잘 살아있어요. 대신에 옵션들을 되게 많이 추가해가지고 그냥 셀렉트, 즉 볼 때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하면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 이렇게 잘랐을 때 지금 기준은 잘 충족을 했으니까 1번이랑 홍보랑 2번이랑 기획이랑 잘 엮였죠. 이렇게 반 잘라보면은 얘가 EMP고 얘가 DPT잖아요. 요거를 이제 left, 요걸 right로 표현을 해요. left, right 개념은 별게 아니야. 이게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점 뭐예요? 순서지. 그냥 EMP랑 DPT 순서죠. 이때는 얘가 레프트고 얘가 라이트고요. 이렇게 하면 DPT가 먼저 나오죠. 이렇게 잘리는 거 아니야. 이때는 얘가 레프트고 얘가 라이트야.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은 테이블 두 개를 옆에 붙여가지고 나란히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왼쪽 오른쪽이 생기지 않을까? 그 개념이에요. 아마 이너 조인 찾아보면은 LR 써있는 거 있을 겁니다. left, right. 그죠? 있죠. 그게 이거야. 그냥 왼쪽에 위치했냐 오른쪽에 위치했냐.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먼저니까 그냥 레프트야. 얘가 그 다음에 와서 붙는 거니까 얘가 라이트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근데 얘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세요. 요게 이렇게 엮여야 된다며. 저 기준 온 조건이 지금 이 파란 선이잖아요. 이건 본 적이 있지 않나? 언제 봤어요? 본 적이 있을 텐데. 여기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그 아티클 매니저의 15강에 보면은 게시글이랑 작성자랑 엮으면서 내가 이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이 개념이 지금 이거랑 완벽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할 줄 알아야 여기다가 써먹는다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멤버 아이디랑 아티클에 남아있는 멤버 아이디랑 진짜 멤버 테이블에 있는 다시 멤버 객체에 남아있는 멤버의 아이디랑 같아야 된다. 그래야 권한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지? 이 그림이랑 같죠? 이거 좀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해서 얘는 지금 EMP DPT로 해서 그렇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맞고요. 이거 정답이 열려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얘는.